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해 IT가 진짜 참 굴곡이 많았네. 힘들었어요. 네, 이영수 대표랑 아까 네. 제가 멘트를 했는데 네. 같이 이제 정보 모임들을 하잖아요. 네네. 뭐 이상한 얘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이제 기업 내년도에 네네. 유망한 기업들 한 열 몇 분이 되시는 분이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분이 네. 한 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SK 네. 하이닉스도 없고. 그렇죠. 아, 이 반도체 참 또 내년도도 녹록치는 않겠는데 그래도 네네. 전망은 좀 삼성전자 해주셔야죠. 네, 어쨌든 이제 128조 현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이제 불황을 위기로 또 이렇게 그 불황과 위기를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엿보이고 있고 그동안 좀 M&A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팹리스 회사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싶어도 너무 비쌌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착해졌고 그렇죠. 네, 지금은 딱 인수하기 좋은 호기죠. 그동안은 왜 그 현금 가지고 안 쓰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는 좀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모습 뭐 그리고 이제 EUV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공격적인 모습 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배운 경제학에서는 토빈의 Q가 1보다 낮아지면은 M&A가 활발해진다. 네네. 그러니까 회사를 세우는 것보다는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를 돈 주고 인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128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네네. 지금 너무 조용한데 그렇죠. 너무 조용해. 그렇죠? 근데 이제 물밑으로는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자, 뭔가 또 포착되면 바로 알려주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큰 기업보다는 이제 밑으로 네. 쭉 내려와서 네네. 이제 나름의 이제 선방을 하는 기업들 네네. 요거는 봐야죠. 네. 어디 볼까요 오늘? 네, 제가 4개월 만에 아비코전자 가져왔습니다. 아비코전자. 네네. 여기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주가가 이제 태동을 하려고 하네. 네네. 일단 이제 그 요즘엔 좀 짧게 보려고. 아비코전자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네네. 분들을 위해서 네네. 설명. 네, 이제 수동 소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수동 소자. 네네. 이게 뭐죠?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능동 소자가 이제 반도체고요. 네.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수동 소자인데 3대 수동 소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커패시터가 있고, 캐패시터. 네, 인덕터 그리고 저항이 있는데 네.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MLCC라고 해서 삼성전기나 뭐 사마콘덴서, 무라타 이런 업체들, 큰 업체들이 좀 하고요. 네. 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인덕터나 저항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리 아비코전자 같은 회사들이 하는데 네. 네, 인덕터하고 저항을 주로 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아비코테크라는 100% 자회사를 통해서 전장용 기판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출 구성표가 좀 있을 텐데 네네. 저거래요. 네네. 네. PCB 쪽이 이제 아비코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이제 벌써 55%까지 비중이 올라왔고, 네 이제 저기 인덕터 뭐 저기 저항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인덕터하고 저항이 조금 더 약간 자세하게 네네. 저희가 CG로 네네. 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이렇게 돼 있네. 네네 맞습니다. 인덕터가 한 30%, 이제 저항기가 한 18% 저렇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저런 회사입니다. 자, 메탈 파워 인덕터 국산화. 네네. 이건 무슨 내용이? 국산화만 알겠네. 네네.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그렇죠. 뭐죠?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부품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연초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옵니다. 나온대요? 네, 믿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몇 년째 믿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알았어요. 네. 일단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DDR5 디램 수요가 본격화되죠. 그렇겠죠. 네, 그 DDR5 디램에 신규로 채택되는 게 이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인덕터 요 부품이고요. 네. 요거를 이제 아비코 전자가 대규모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름 다 흘러내리는데 이 회사가 이제 주가가 버티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흘러내려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 같이 내릴 때는 그냥 뭐 무슨 네. 뭐 앞뒤 안 보이고 그냥 다 같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가 지연돼서 내린 겁니다. 그렇죠. DDR5. 네네. 근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DDR5 향 부품 공급이 네네. 예상된다는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지금도 뭐 이제 그 메탈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쓰고 있고요. 뭐 SSD 같은 데도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DDR5 디램이 또 어떻게 중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난해 그 메탈 파워 인덕터 매출이 한 250억 정도 됐고 올해가 한 280억 정도 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DDR5 디램이 수요가 더해지면서 한 35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DDR5가 DDR4의 그 가격 하락폭보다 역전돼서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네네. 우려감도 있어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격 하락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절대적인 가격은 DDR5가 한 프리미엄이 한 30%. 백분율로 네네 맞습니다. 예. 하락률을 따진 말씀하시는 것 같고 DDR5가 더 원래는 이제 DDR4 대비해서 5가 프리미엄이 한 100% 정도 붙어 있었거든요. 네. 1년 전만 해도 네. 그게 한 50%. 저도표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1년 전에는 네네. 저렇게 넓어져 있죠. 그렇죠. 어떤 게 DDR4? 당연히 밑에 게 DDR4고 맞습니다. 네. DDR4가 파란색이 DDR5의 그렇죠. 가격인데 네네, 맞습니다. 저게 이제 계속 좁아지네요. 그렇죠. 자료 좋은 거 많이 구해 오셨네요. 이용수 대표가 준 거 네, 아니에요? 제가 준 거 아닌데, 네, 어쨌든 지금 한 25% 정도 저기 이제 프리미엄은 많이 이제 좁혀졌고, 우리 CG팀이 대단하네. 네,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얘기하고도 좀 쑥스럽죠. 네, 오늘 이제 뭐 막방이니까. 내년 안 나와요? 네, 아니요, 연초에는 한번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특집 때문에. 자, 그래서 네네. 좁혀 설명을 하면 네네. 계속.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축소된 거는 이제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일단 프리미엄이 축소되면 기존에 이제 DDR5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던 고객들도 더 이제 저 정도 축소되면 쓸만하다. 전기세로 충분히 커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수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반도체 패키징 임가공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하나 뭘 추구한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매출을 좀 만들어 놓으려는 것 같죠. 네네. 임가공이라고 하면 사람의 인력이 손이 네네, 타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네. 이제 PCB 쪽을 하는데 대부분 전장용 기판 쪽인데요.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약간 이제 패키징 전장용이라면은 네, 이제 자동차? 자동차 쪽에 PCB를 주로 납품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적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외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작년에 한 2차례 정도 유상증자 170억 정도를 했고요. 그게 대부분 이쪽에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출이 올해부터 좀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회사 아비코테크? 네네. 여기는 상태가 어떤데요? 원래 인수할 때는 좀 안 좋았죠. 네, 엉망이었고 이제 그 어떤 회생 상황에 있던 거를 거의 이제 정상화 시킨 거고요. 이제 원래 그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한번 양산을 타면 한 8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납품이 됩니다. 장기 납품? 네, 맞습니다. 장기 공급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신규 모델을 안 줘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재작년, 작년에 이런 자동차 신규 모델, 특히나 현대차 쪽 모델을 많이 받았고 이게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흑자 전환을 하면 이 구조가 크게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비코전자는 네네. 내년 실적 전망 수치를 가늠해 봤을 때 네네. 지금 시가총액은 1,300억이잖아요. 네네. 내년도에 내년도? 네. 일단 올해 전망은 매출 1,700억에 영업이익 한 14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근데 1,300억. 네. 네네. PR이 굉장히 낮군요. 이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전망이 매출 2,000억, 영업이익 한 2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비코전자는 여기까지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실적 추이 나왔는데 막대 그래프가 네. 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정도. 네네. 내년 초 다음 주에 CES 네네. 열리잖아요. 네네. CES에서는 뭐가 제일 또 이슈가 될까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이게 CES 이번에 이제 신규로 추가된 그 키워드가 있거든요. 보통 뭐 늘 나오는 게 이제 뭐 자율주행, 전장, 뭐 모빌리티. 네, 그렇죠. 모빌리티, 휴먼 시큐리티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거고, 네. 뭐 서스테인빌리티 뭐 이런 것들 항상 나오는 거고, 신규로 추가된 키워드가 웹 3.0하고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스마트 글라스를 저희가 어제 한번 다뤘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시제품 형태이긴 한데 그렇죠. 그 굉장히 가볍고 얇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맥스트라는 기업이 시제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CES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지 조금 한번 더. 네, 이제 뭐 어떤 메타버스 디바이스, XR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회사가 네. 그 뉴프렉스 그리고 이제 나무가 이런 회사들이 항상 뉴프렉스 괜찮아요? 뉴프렉스는 단기 모멘텀만 보십시오. 네. 단기 모멘텀만 보는 게 네. 단기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무가는 뭐 주력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가공 장비를 납품하는 한미 반도체, 네, 이제 그런 것, EMI 차폐라든지 MSVP 같은 것들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안경테에다가 반도체를 여러 개를 집적해서 넣다 보면, 그렇죠. 디바이스가 네네. 선명해지면은 네네. 이제 장비들이 활발하게 공급이 될 텐데. 네네 맞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참 무거워요, 주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또 내년을 전망했을 네네, 때는 맞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속도는 또 빠를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스타링크- 한미 반도체는 네네. 사실 뭐 네네.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스타링크 서비스가 되는데, 아. 네, 거기에 또 저궤도위성 용 이제 EMR 차폐 네. 기술이 한번 그런 주목받을 수 있지. 이슈들이. 네, 예,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네, 52주 신저가 네, 네. 지금 내년 전망.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렵죠. 일단 내년에도 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디램은 뭔가 바닥에 대한 그게 전망이 보이는데 랜드 플래시가 지금 굉장히 터프한 어렵다.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언제 바닥을 잡을지 저도 감이 안 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또 삼성전자가 랜드 플래시 쪽에서 좀 치킨 게임을 마일드한 치킨 게임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뭐 같고. 기업의 네, 전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네. 거기서 인지상정을 봐주고 뭐 아유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그렇죠. 물어줘 이렇게 같은 국적이라고 해서 봐주고 있는 거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리다임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7조 원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월 적자가 한 2천억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랜드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중국 쪽에 대련이나 이런 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 쪽 영향, 뭐 미중 어떤 반도체 어떤 그 제재에 대한 이런 영향도 있는 거고, 뭐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데 어쨌든 디램이라도 좀 내년 하반기에 돌아서면 약간 이제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 좀 커버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 되면 아마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도 이미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못한 한 얘기는 네. 저희랑 같이 39금 네. 증권방송 너튜브에 그때 좀 이따 촬영 다시 할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네네.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왜요? 네. 개인 사정? 아니요, 이제 신년 특집이라고. 네네. 나도 잘 모르는데. 네네. 네, 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 잘린 거죠?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